돼야만 하고 돼야 되고 될 거라고 좀 보는데 다음 달이에요. 예. 실제로 오늘 공수처 관련한 행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추미애 장관 가서 뭐 이제 관련한 뭐 기념사도 하고 그랬는데 공수처 설치가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7월 달에 공수처 설치가 된다더라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공수처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당연하죠. 예.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수처, 대한민국 역사에 길다면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 공식적으로 한 20년 정도, 공개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 만에 생겨나는 대한민국 역사에 어쩌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공식적인 국가기구가 생기는 건데 일단 공수처가 생기면은 미래통합당 이 반대하는 인사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총 그렇죠. 7명의 추천 의원들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성을 해야 되니까 그 두 표를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설치가 돼도 미래통합당이 비토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내대표라고 하는 작자들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공수처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초반에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세우는 데 의미를 두는 거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법을 지금 현재 통과된 그대로 진행을 이제 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못 만듭니다. 사실. 지금 아예 이제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수처의 처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 있잖아요. 추천위원 자체를 선정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5명밖에 형식적으로 얻게 돼요. 이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8월, 9월, 10월. 그러다가 국민들이 또 화를 막 내면 그때서 또 부랴부랴 뭐 하는 등 마는 등 하겠죠. 그런데 뭐 거기에 뭐 김기현 이런 사람을 추천하겠죠. 근데 김기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에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다니잖아요. 볼턴 회고록을 국정감사하자 그러잖아요. 얘가 왜 그게 국정이야? 얘가 왜 이럴까요? 그거는 딱 하나. 일단은 자기가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탄압을 받는다는 입장을 세워놔야 돼요. 그걸 세워놓으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해서라도 어그로를 끌어서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그런 인상 속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많은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뭐 형이 뭐 해먹었다, 동생이 해먹었다, 뭐 비서실장이 해먹었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공수처를 통해 가지고 수사가 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실제로 뭐 제대로 검찰만 돌아간다면 지금 당장 수사를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황운하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물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김기현 같은 사람을 추천위원으로 올려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한정 늘릴 수가 있는 거야.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5.18 진상조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 기구를 만들겠다고 할 때 통합당이 냈던 인물은 월간조선 출신의 기자를 추천한다든가 군 출신의 인사를 굳이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구성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요. 뭔가 출범시키고 나면 지금 사실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공청회를 열고 여러 가지 단계를 착착 밟아가고 있어서 공수처장이 임명되고 나머지 인원들이 들어서게 되면 모두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겠죠. 이미 전례가 있고 근데 이들이 요즘 새롭게 추가한 카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월급 받는 일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뭐는 해야 되지 않아 그럼 네임이 필요해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내놔. 라는 얘기를 7살도 기승전 법사위원장. 7살짜리는 이렇게 안 해요.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게 이회창이었어요. 이회창이 신한국당의 이회창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고 그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뭐 화답하듯이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러니까 얘네들 당에 있던 총재가 최초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공수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수사를 당하게 될까 봐. 그렇죠. 근데 공수처가 세워진 최초의 목적은 대통령 권력 주변 감시예요. 사실 알고 보면. 맞아요. 그게 첫 번째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사실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임기 중일 때는 증세에게 꺼내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들 간의 그 어떤 그 이명박처럼 깎아주기는 해도 증세 얘기 쉽게 못하는 것처럼 내가 임기로 있는 동안에는 공수처 만드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수사해도 좋으니까 공수처 만들자고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이 시작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공수처로 뭐 윤석열을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호도를 해버리니까 여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공수처가 만들어져 가지고 윤석열 수사할 것처럼.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처벌을 받아도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넘어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위공직자들은 자기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관련자를 알고 그들끼리 학연, 지연, 혈연, 직장연, 종교연 이런 걸로 다 얽혀있기 때문에 뭔가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놔뒀던 걸 수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와해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다들 속으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같은 자가 올라가서 만약 공수처장에 추천이 되거나 그 위원으로 들어갔다 하게 되면 뭐든지 사사건건 안 된다 얘기할 것이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밖에 나가면서 할 것이고 지금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미애 장관 이야기를 절반쯤 지시를 잘라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공수처의 필요성은 훨씬 더 보강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도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이 최소한 명분 쌓기를 통하고 국회 여는 것까지 기다렸던 걸 보게 되면 이거 역시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벌써부터 거기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은 이 공수처 문제를 얘기할 때 지금 대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법은 아예 그 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도 교섭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섭단체 만들자 그랬잖아요. 제가. 민주당? 누가 몰빵 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든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랬잖아. 그렇게. 그게 먹히겠어요. 아니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법사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야 돼. 그럼 공수처법 개정이 만만하겠어요? 그게? 우리는 180석을 갖고 있어. 좋아. 그래서 밀어붙일 수 있어. 제대로 밀어붙이겠냐고 지금 상임위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공수처에 관련된 아젠다를 갖고 온 이유도 그런 거예요. 7월 달 중순이면은 공수처가 생긴데 사실은 거의 난망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당선돼 가지고 21대 국회가 열린데 벌써 한 달 지났는데도 원구성을 못 하고 있잖아요. 딱 이 상황이 다음 달에 있을 공수처 출범하고 똑같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법에는 7월 달까지 만든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강제 규정도 아니고 못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그 법을 안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달리 표현하면은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 금요일 날 18석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거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오긴 했지만 계속 끌려가니까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당연하죠. 짜증이 나고 네. 아마 공수처도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원구성 자체를 만약에 민주당이 공언대로 금요일 날 18석 다 상임위원장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 사실 그 현실화 된다면 공수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180석 갖고 모든 상임위원장 다 차지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법대로 따지면은 거기에는 미래통합당이 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하나 세우는데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찾아내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호하게 가야 된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공수처는 작은 샘플이고 국회를 열어가는 샘플은 어마어마히 큰 샘플인데 이 샘플에 이 처부장부터 이렇게 보여주면 다음 달에 있는 공수처 설치는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황골탈퇴해가지고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걔들은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사람이 아니고 이제까지 사람인 적 없이 지들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단체였는데 공수처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거 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금 저는 늘 답답한 게 어떤 직장에서도 자기 혼자서 삐쳐가지고 열흘씩 밖에 나가 있는데 그걸 우쭈쭈해서 데리고 오는 거 무슨 도망간 인턴 의사 잡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와서 큰 소리 내면서 계속 말끝마다 법사위원장을 내놔라는데 욕하는 언론이 없어요.
다 칭찬해줘. 다 지당하대. 패를 바꾸지 않는 게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우리 언론이 그렇다 치니까 문제는 그걸 듣고 사람들은 빨리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민주당 욕하고 야단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민주당은 봐라 우리도 좀 끌고 싶은데 이 여론 때문에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밀고 갈 동력을 얻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그냥 빨리 상임위를 구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우리 민주당과 또 민주진보 진영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패배하는 고통을 아픔을 겪게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패배하느니 뭐라도 조금 하지 이렇게 돼요. 제로를 만들어 봐야 된다니까. 그 제로를 갖다가 걔네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언론한테도 해봐야 돼요. 왜 언론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닙니까? 막말로 언론한테 뭐 무조건 그 광고를 갖다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없잖아. 끊어. 예전에 이명박은 그렇게 했잖아. 왜 못해? 그렇게 하면 지금 조선일보가 작년에 300억이 흑자가 났대. 그러니 그걸 관두겠어요? 진짜? 네. 방송사들은 적자가 1년에 몇천억씩 나는데. 네. 와. 조선일보는 300억이 흑자가 났대.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후원해 주는구나. 광고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거긴 정부 돈도 꽤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헐. 답답하죠. 네.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해나가고 돈 벌게 두는 거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수처가 지금 뒤로 밀린다. 만약에 당한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의사 표현하는 것들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저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야당 거기서 사실 여당이 기대했던 것은 안에서 목소리가 좀 깨져서 야 그래도 나 3선인데 위원장 하고 싶어. 저쪽 당은 지난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있던 시절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 국토위원장을 찾아가서 야, 얘 자리 내놔라. 1년씩 돌아가기로 했었잖아. 아니야, 난 2년 할 거야. 이러고 싸웠던 당이에요. 맞아요. 그 당은 상임위원장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쯤 끌다 보면 뭔가 한두 놈 튀어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주호영이 배째 이러고 누워버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서 본의 아니게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란 듯이 자, 네. 주호영이 이렇게 생떼 부리다가 결국 너희 위원장 못 가져가. 2년간 꿈도 꾸지 마.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은근히 이상한 신문들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다.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의장 안을 그대로 수용해 봐라. 법사위원장 1년하고 1년은 미통당이 하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은 딱 작전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1년 후에는 공수처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은 임기 만료야. 내려가야 돼.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일 때도 자한당이 가져갔고 야당일 때도 자한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여야 불문하고 다 자기네들이 가져갔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들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내내 4년간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관례라고 내세운 건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관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관례가 생겼던 이유는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회가 전제가 되는 거였어요. 봐, 여당이 소수야. 야당이 과반이야. 그렇게 되니 그냥 그야말로 힘만 합해서 표를 밀어붙이면 지는 거야. 그러니 법사위 같은 걸 내줘서 법사위 같은 거를 통해서 이 야당이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대신 다른 쪽에 합의를 갖다가 땡겨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소야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드디어 의회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왜냐하면 서로가 합의를 해야지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때 만들어진 그 관례가 실제로 그럼 한 번도 어김없이 지켜졌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유리할 것 같다 그럴 때는 어김없이 미통당, 옛날에 새누리당, 그전에 한나라당, 신한국당 여기에서 먼저 바꿨어요. 지들이 차지했다니까. 지금 현재 180석이야. 그리고 얘기가 너무 셌어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법사위 여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수처 설치랑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라고 보는데 맞아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이게 실제로요. 이제 이게 공수처나 공수처장이 얼마나 중립적이어야 되냐면 상황을 좀 제가 알려드리면 예. 일단 공수처장 임기는 3년 단임제입니다. 맞아요. 3년 단임. 그러니까 잘해도 단임으로 끝나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3년 임기를 보장해 줌으로써 권력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다 뭐 이런 의도가 있을 것 같고 공수처장하고 차장 이 두 사람은요 퇴직 후에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국가요직에선 일 네. 못한다. 그러니까 권력에 잘 보여가지고 나중에 권력에 픽업되는 요거를 막기 위해서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2년도 짧아. 솔직히. 역대로 말하면은 새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공수처라고 하는 조직은 지금 통과시킨 법만으로도 나름대로 그걸로 권력을 장악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두석 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게 둬라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만약에 이쪽에서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더 가져온들 그렇게 해서 출범하고 공수처장이 만들어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대승적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공수처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빌미가 법사위가 되고 법사위를 빌미로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그러면서 3차 추경 같은 어마어마하게 시급한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맞아요.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가 그냥 지켜보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했던 것을 보여준 것도 있고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국회의장이 되면 다 중립병을 알아요. 자기가 중립적으로 하고 뭔가 이름을 더럽히기 싫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깨야 됩니다. 제대로 밀고 가고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데 이 양반 살살 유체이탈 확법 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웃긴 거는 아니 뭐 미통당 이쪽 출신의 의장들은 중립병에 걸린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쪽에서만 가면 문희상이 그림자가 너무 큰 거지. 문희상도 그렇고 이전에 정세균 의장도 그랬었고 다들 굉장히 중립적이야. 되게 중립적인데도 일을 추진했었던 정세균, 중립적인 척하면서 실제로 오른쪽 편 들었던 문희상, 이 박병석은 어떤 스타일인지 내일 보면 알겠죠. 금요일에 18개를 다 가져가는 게 할지 안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던져버리면 이건 진짜 또 다른 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좋은데 아니 중립병에 걸려서 중립하면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일보가 나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그 안에서 일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대의 과제, 국민들의 요구 이것들은 민감하게 받으면서 일을 처리해야지 지금 의장 중재안이라고 해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거 내놨다는 거 이거는 그냥 바보도 아니고 솔직히 그 바보죠.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갖다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개혁적인 것을 할 때 힘들어진다는 거를 다 아는데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180석 막 성원해 준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침없이 가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80석 찍어준 사람들만 의식하면 된다고 난 봐.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반대의 시선을 갖고 있으면서 협치 프레임에 걸리면요. 나중에는 이도저도 못하고 똑같은 꼴 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한 달은 기다렸다고 그냥 쳐. 소비한 소비 시간이라고 좋았어. 치고 사실은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의 메시지처럼 18개 상임위 다 가져오겠다 그러면 니들이 그걸 가져가게 하려면 상임위 명단 제출해줘 이렇게 되는 건데 명단 제출 안 하면 구성 못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장의 진실성에 있고 1년마다 상임위원장 바꾸라고 하게 되면 저 같으면 정말 그걸 몰아붙일 거면 오케이 내 임기 반으로 자를게. 내가 1년만 할게. 나부터 본을 보일 테니까 상임위원장 1년만 해.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 1년으로 짜랐던 제도가 뭐냐면 이게 통합당에 쓰던 짓이에요. 네, 통합당에서 돌아가면서 상임위장 그 해주면서 스펙 만들어주는 거 그거 갖고 무슨 스펙 쌓기를 상임위원장으로 해. 박선자하고 예. 또 누구랑 황영철이랑 맞아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지.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국회가 나서서 하겠다고 무슨 자리 못 나눠줘서 한이 맺힌 게 있나. 근데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요. 잠시 넣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전 꾸준히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어. 한 달간 지켜보고 저쪽에 지겨워. 국회의장 중에 정의화라고 있어요. 정의화. 의사 출신. 그분 나름대로 박근혜 정권 때 욕 엄청 먹었거든. 중립 지킨답시고. 근데 결국은 내려오고 나니까 국회의장 역할 했다는 소리를 그나마 듣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정의화가. 근데 박병석 의장에 대해서는 이게 민주당 김태년 욕하는 것보다 박병석 욕하는 건 조금 뒤로 텀을 가도 난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딴 거 다 떠나서 상임위를 전체로 가져오는 일을 해놓고 나면 저쪽이 진짜 긴장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아 뜨거라 이럴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몰아가도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쾌도난마로 바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최소한 5명만 있으면 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바꿔도 공수처를 이렇게 야당이 막 무리해서 막거나 이렇게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국민적인 합의를 갖다 이뤄가면서 공수처가 통과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 욕하는 거는 그래도 6월 말까지는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도 자기 나름대로는 앞으로 2년 동안 임기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너무 좀 세게 나간다 싶으면 당연히 국회 운영이 되게 괴롭겠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드나 사실 우리가 예상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박병석 의장 발 뽑혔네 뭐 하지만 금방 당신들은 욕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 다 욕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이건 심지어 마지노선은 달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요. 7월까지 넘어가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6월 달에 지금 그걸 뭐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오직 목표는 3차 추경인데 이 3차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게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추경을 하려면 또 상임위들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 그 시간이 없잖아 지금. 지금은 예결위에서 한꺼번에 그걸 대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나마 그건 26일에 18개 상임위가 구성된다고 하는 쪽이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이 취임을 해야 정보위원회까지 같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위원장을 뽑는 것에 그러니까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걸렸던 거는 마감을 주지 않고 알아서 사실 며칠까지 해라라는 걸 안 했고 지금 그걸 요청했었을 때 국회의장실에서 있는 수석이 뭐라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서 26일 진행도 어려울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걸리기 때문에 저야 뭐 기다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오케이. 그 뒤에 계속 욕하게 될 텐데요. 뭐. 오케이. 사실 이거 팟캐스트로 나갈 때는 26일이 지나고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한번 해볼까? 내기 한번 해볼까? 26일 날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내기해봐요. 진짜로. 요거 들어보는 재미가 있네. 자, 연장자부터 하세요. 네. 연장자 포스트.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다음 주로 넘긴다 또. 7월까지 가게 될 겁니다. 7월까지. 예. 곽동수 선생님은 7월까지. 이제 박병석 가루가 되겠구나. 자, 다음에. 저는 내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 18개 다 가져오는 쪽으로 간다. 다 가져온다. 아. 평소에 제가 하던 말인데. 다 틀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 나는 내일 예결위원장은 한다. 그리고 예결위원도 박병석 의장이 직권으로 꽂아 넣는다. 그래서 완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결위만. 예결위 하나만. 추가하자면 위원장을 뽑는 건 사실 국회의장의 부담이 없어요. 근데 개별로 위원들을 꽂아 넣었을 때 지난번에 45명이 사임계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은 그렇게 자신이 존경받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40명 이상 요번에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는 야당이 20명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33명이 저쪽에 20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부담 때문에 안 할 거라고 보는 건데 하여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공수처 이야기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은 공수처가 권력의 핵심 청와대나 이런 쪽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부패 감시 기능이 있다면 한쪽으로는 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일종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일한 조직이에요. 아. 검사를 수사할 수 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하니까 자꾸 그게 독재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공수처장으로 윤석열 수사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몰아가는 세력 자체가 엄청 비열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간단히 말해서 비리 없으면 돼요. 당연하지. 그 누구였던 간에 비리 없으면 되는데 애둘러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했던 윤석열 잡아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하는 건 정말 그럼요. 악마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문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